오늘 드라이버 중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집중해서 한번 봐줘 보세요. 자, 타이거 우즈가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를 맞을 때 머리가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이 상태로 시작하면 이대로? 저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네. 볼까요? 자,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자, 머리 위치 한번 보세요. 자, 딱 머리 반개 오른쪽으로 나가죠. 네. 그쵸? 머리 반개 나가고 보면은 상체각, 요 말했던 항상 요 화살표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머리가 오른쪽에 반개 정도 뒤에 있죠. 네. 타이거 우즈도 반개 정도 뒤에 있거나 반개보다 조금 더 있거든요. 자, 이제 요 하체를 한번 봐봐요. 임팩트를 맞았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요 왼쪽 허벅지를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바깥에 나가 있죠. 요 선보다 왼쪽 허벅지가 네. 요만큼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쵸? 공보다는 요 골반으로 따지면 한 요 정도가 나가 있고, 타이거 우즈는 저보다 머리가 조금 더 뒤에 있고 골반은 더 나가 있어요. 임팩트 때 머리는 뒤에 있네요. 머리 뒤에 있어요. 한 반개에서 많게는 하나까지. 근데 하나가 뒤로 움직이면 이 골반은 그만큼 더 왼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등을 쥐고 하체를 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측면 타격을 하는 걸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체가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가 빙글빙글 돌면 머리는 더 앞으로 가요. 얘를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 머리만 잡으면 또 뒷땅이 나요. 그래서 하체가 옆으로 잘 밀려야지만 머리를 또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 하체가 옆으로 밀리고 머리가 잡혀야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 드로우라는 구질을 칠 수 있어요. 이제 엄청 데이터적으로 과학적이잖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측정해 보니까 탄도가 높게 치는 선수일수록 우승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장애물도 다 띄어서 넘겨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캐리 거리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거리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는 뭔가 낮게 쳐서 굴러가야지만 최저 비행 속도로 가야지만 이게 더 멀리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제는 공을 굉장히 높게 쳐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봐봐요. 머리가 이렇게 앞에 있다는 건 골반이 뒤로 빠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탄도가 높아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찍혀 맞으니까 낮게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손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높게 가는 건 의미 없고, 공을 높게 친다는 건 이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치는 거지, 이렇게 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치면은 그냥 진짜 높게만 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이렇게 묻어서 때려야 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서 높게 쳐야지, 이거를 이렇게 걷어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서 때려야지만, 최대한 지면이랑 가까이 들어와서 때려야지만 공이 높게 들어가 나서 PGA 투어에서 그래야 우승 확률이 높아지고 거리가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머리 잡고 쳐라. 근데 머리를 잡고 싶지만 많은 골퍼분들이 이 하체가 올라가면 또 회전하는 것부터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처음에 골프 배우면 다 회전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 회전하는 것도 배우니까 머리를 잡으면 자꾸 이렇게 뒷땅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또 이렇게 덤벼서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지면 안 되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힙이 옆으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힙은 옆으로 밀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중심축 그대로 회전해요. 맞아요. 그럼 그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틸트 줬죠? 네. 왼쪽 어깨 올라가 있죠? 네.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하면, 자, 이렇게 돌면 안 돼요. 네. 그럼 왼쪽 어깨가 높은 상태죠. 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회전이 이렇게 앞으로 돌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 처음에 돌면서 밑으로 내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걸 끊어서 보면 이게
앞으로 실제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틸트 준 상태에서 왼쪽 어깨, 이 왼쪽 채를 밑으로 오는 느낌을 그냥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오면 어드레스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느낌은 여기서 어떤 느낌이 추가되냐면 힙이 옆으로 밀리고 등을 지는 느낌이 추가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차주는 느낌이 조금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임팩트 때 어드레스랑 그대로 돌아오는 느낌보다는 올라갔다가 힙 옆으로 밀면서 얘는 이 안쪽으로 계속 밀어주는 느낌이 있는 거고, 밀어줘야지. 자,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 밀어주면서 발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미는 거 아니고 옆으로 미는 느낌이에요. 미는 느낌에서 이제 차주는 느낌에서 딱 임팩트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벅지가 반개가 나가는 거고 머리는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해서 탄도가 높아지는 거죠.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때 손의 위치가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높다고? 네네네네. 몸의 움직임만 보면 뭔가 더 낮아질 것만 같은. 그거 왜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 아, 오케이. 진짜 좋은 질문이다. 진짜 좋은 질문인데요. 봐봐요. 높아지지 못하는 걸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자, 돌아요. 잘못된 거. 네. 자, 손이 여기 있죠? 이 공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네. 그럼 어때요? 낮아지죠? 아, 낮아져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낮아져요. 근데 자, 이게 스피드를 내는 원리랑도 똑같은데, 자, 힙을 옆으로 밀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들어오면 알아서 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올바른 궤도로만 들어오면.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그걸 뭐라고 하지? 놀이터에 옛날에 이렇게 잡고 뺑 돌리면 몸이 이렇게 붕 떠서 도는 거 알아요? 뺑뺑이. 뺑뺑이. 뺑뺑이 하면 돌잖아요. 이 무게가 스윙을 하면, 내가 이 상태로 구겨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확 스피드를 붙으면 얘가 이렇게 펴져요. 네. 이게 릴리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이대로 들어와서 스윙을 딱 하면 이게 높아져요. 이게 내가 일부러 높이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를 딱 놓으면, 딱 놓으면서 릴리스가 되면서 이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높아져야지 올바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높아질 수 있죠. 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싫다고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 찍어버려요, 드라이버를. 그래서 이게 낮아지니까 오히려 더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계속 알려줘야지 이게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원심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원심력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그 뺑뺑이처럼 다리가 뜨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헤드 스피드가 나요. 그러면서 타이거 우즈가 어드레스 때보다 임팩트 때 머리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고 힙이 반개 정도 왼쪽으로 밀리고 옆에서 봤을 때 손이 한 개 정도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궤도로 스윙을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프로님들이 힙을 옆으로 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자, 힙을 옆으로 밀었더니 헤드가 다 이렇게 뒤로 떨어져요. 이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제 어깨 봐요. 올라가 있죠? 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뒤땅 나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걸 몰랐었던 거예요. 뭘 몰랐었냐면, 자, 팔이랑 어깨랑 분리가 되면서 힙을 옆으로 밀면 어깨가 안 올라가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팔에 관절이 있다면 여기 하나가 다 분리돼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으면 여기서 탁 하면 안 올라가요. 그죠? 던져지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 분리가 안 되면 하체를 밀었을 때 이게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피드를 전혀 내지 못하고 이걸로만 스윙을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밀지 말라고 레슨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뒤로 빼라고. 그러니까 빼니까 또 앞으로 나와요. 이걸 또 이제 뒤집으라 그래. 진짜로 그래요. 얘가 앞으로 나오니까 이걸 또 뒤집어서 이렇게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라는 스포츠의 본질은 최대한 간결한 스윙으로 최대한 일정한 템포로 일정한 거리를 치는 스포츠인데, 이 골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막 앞으로 나오니까 또 뒤집었다가 또 손목을 이렇게 해서 치래. 이게 골프가 너무 어렵죠. 우리 일주일에 한두 시간 연습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돌아가면, 자, 우리가 앞에 있는 공을 휘둘러요. 자, 숙인 상태에서 똑같이 휘둘러요. 예를 들어 내 공이 몸 앞에 있다 생각하고 휘둘러요.
자, 이 느낌에서 힙이 옆으로 밀어주면 그냥 올바른 스윙이 끝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걸 하기 위해서 가장 1순위는 팔과 어깨를 분리할 수 있는 거. 이 관절을 다 분리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안 되면 허리를 옆으로 밀었을 때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맨날 와서 처음 알려주는 게 등지고 이게 팔로 치는 거 알려주고, 이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하체를 이용해서 얘를 다시 인사이드로 가져오는 걸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는 1단계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하체로 이용해서 얘를 가져오는 거. 그러면 이게 그냥 하나의 저의 커리큘럼이거든요.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허리 알려주면 딴 스윙을 또 내가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코스예요. 무조건 어깨랑 팔을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체를 미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백스윙 갔을 때 어깨 회전 충분히 해주시고, 팔이 항상 몸 앞에 있어주고, 자, 골반 오른쪽으로 충분히 체중 뒤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과 어깨를 분리해서 툭 던져주는 느낌. 자, 던져주는 느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던지는 위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쪽이 돼서는 안 돼요. 일단 처음에는요. 저 기준에는 요 45도 방향에다 던져주는 느낌으로 탁 던져주고, 탁 던져주고, 자, 분리되죠. 어깨랑 팔이랑 분리돼서 팔이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머리 잡아놓고 하체를 이용해서 공 쪽으로 가져오는 느낌. 던져주고, 자, 여기다 던질게요. 자, 던져주고, 여기서 하체를 가져와서 공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하체를 가져와서 공을 치는 거예요. 자, 이 느낌으로 팔이랑 어깨가 분리돼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펴지는 느낌. 자, 펴지는 느낌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펴지는 느낌, 이렇게 펴지는 느낌 아니고 이렇게 펴지는 느낌. 자, 여기 펴지는 느낌에서, 이 느낌에서 하체 이용해서 여기 있는 타점을 일로 가져오는 거. 절대 상체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 상체랑 팔이랑 분리하는 거 알려줘야 되고, 이 느낌에서 하체로 체중을 왼쪽으로 가져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 실컷 허리 밀어도 되고요. 이게 안 된 사람이 허리를 밀면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이 순서만 조금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히고 그런 동작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자, 오늘 알려드린 거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